가족복지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복지에 우리 교재에서 강의를 다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표가 좀 복지국가와 가족복지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가족복지 정책의 정의와 욕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가족복지 정책이란, 근데 이게 사회복지에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은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은 조직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있어요. 민간조직이 있는데, 그 가족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물론 민간에서도 가족복지를 이제 이런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사회복지법인단체 같은 데서도 하고 있지만은, 주로 정책은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복지 정책이란 가족을 복리증진을 위해 하나의 단위로서 가족 또는 각각의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예, 국가의 정의라고 내릴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이제 코트의 가족 정책의 분류는 협의의 분류가 있고 광의가 분류가 있어요. 협의는 작은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광의는 큰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협의 분류, 광의 분류로 나오는데, 선별적 복지, 뭐 보편적 복지 이런 거 비슷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의 분류는 전통적 요소, 뭐 직접적 소득 이전, 가족 수당, 주거 수당, 학비 지원 이런 걸 하나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간접적 소득은 뭐 세금을 면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휴가, 모성휴가, 부성휴가, 보육시설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광의의 분류는 전통적 요소에서는 노인 보호수당, 뭐 가족 간병, 책임자에 대한 연금, 노동시장 정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택근무라든가 그 노동법에 의해서 이런 그 정책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전국적 요소, 관련법은 결혼, 이혼, 동거 관련법, 자녀 부양법, 낙태, 피임관리법, 학대관리법, 아동복, 청소년복지법이 있다. 서비스는 교육, 보건, 쉼터, 아동 서비스, 기타 공공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민법, 실업자 원책, 실업지 원책, 직업훈련. 그 다음에 가족복지라고 하면 가족의 그 욕구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복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복지의 정책도 모두 가족에 대한 그러한 정책이에요. 관련된 정책.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욕구, 가정 내에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그 세계에서 가장 잘된 사회보험이라고 그래요. 그 사회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소한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국가에서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회보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5대 보험이라고도 하죠. 건강보험, 또 연금, 또 고용, 또 실업,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공공부조가 있어요. 나라에서 공공부조는 선별복지죠. 어떻게 보면 자산조사를 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게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속에 어떻게 보면 가족수당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세금 감면, 주택 관련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신체적인 그런 욕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일이 큰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닥쳐도 국가에서 70%를 보조해 주죠. 그래서 관련 그런 프로그램, 건강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 양육 및 보호육구는 아동수당, 뭐 육아휴직, 요즘에는 이제 그 저출산의 문제로 육아 휴가가 있어요. 그 육아 휴가 동안에는 휴직 때에는 보험급이 100% 나갑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원, 보육 서비스, 보호자 보건, 가족 간병 휴가, 노인, 아동, 장애인 입양, 분양 지원 서비스, 심리 정서적 욕구, 가족 상담 및 치료 서비스, 가족 폭력 및 학대 가족 서비스, 부부 상담, 기타 서비스, 건강 가족 유지 욕구, 가족 관련법 및 제도, 가족법, 민법, 뭐 건강 지원 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하댕의 유형화라는 하댕의 유형화는 국가와 가족 간의 통제 정도에 따라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권위주의적 모델과 자유방림 모델을 양극으로 하고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중간적 모델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델을 한번 보겠어요. 유형, 권위적인 모델, 또 특징을 보게 되면 국가는 특정 선호하는 가족 유형과 가족 행위를 장려하고 여타의 것을 금지하는 통제 정책을 펼친다. 개인과 가족, 개별적인 욕구, 선택을 요 이제 유형을 보면은 권위적인 모델을 이제 국가에서는 국가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엘리트 집단에만 이제 정책이 치우치는 그런 걸 권위적인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 영역에서 가족 책임 강제, 특정 영역에서 가족 생활을 이제 통제하는 법도 있죠. 이런 게 혹시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나라는 나치족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통제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게 특정 영역에서 가족 책임의 강제,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사용한 조정, 국가가 선호하는 가족 행동 패턴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세나 급여체제 등의 경제적 유인책으로 병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한적 가정하에서의 작용, 구체적인 어떤 행동 유형을 통제하거나 부정적인 예를 낳는 통제적 가족 정책이 없음. 그 다음에 암묵적 정책에서는 어떤 가족 유형을 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가족 유형을 주장한다. 가족을 대체하거나 지원, 가족 행위에 대한 의도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국가 정책이 없으며 현존 가족 역할이나 행위가 지속되기 바란다. 다만
가족이 실패할 경우 이를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와 욕구의 반응. 국가는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가정이나 선호가 없으며 가족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의 욕구는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유방립 모델이에요. 가족은 개인의 자유 영역이고 사적 선택 영역을 간주되고 있다. 국가는 가족 생활에 대한 어떤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 가족에 대한 정책 목표가 없으며 선호하는 가족 유형이나 행위, 가치, 성도덕 등에 존재하지 않음. 가족 정책의 무정책 국가에서 자유방립 모델은 관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국가는 가족에게 하지 않고 단지 개인으로서의 사회 구성원을 관계함. 그래서 보면은 통제 영역과 방림적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방림적이죠.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통제적이다. 이게 이제 하딩의 유형화 특징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다음에 가족복지 정책을 유형화는 커머맨의 긴 유형화, 카머맨과 칸의 유형화. 각종 1997년은 가족정책의 유형화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기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 보면은 고용 관련, 고용과 양육제도, 모성, 부성 정책, 비고용급여 이런 것들이 있고, 소득 관련 정책은 조세제도, 가족급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율 차등 적용, 피부양자 면세제도, 빈곤자 면세, 근로소득 공제 이런 게 있고, 조세제도, 세금이에요, 세금. 가족급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양자 수당이 있고, 식권제도 같은 게 있고, 보육제도는 보육서비스, 모성건강, 아동건강, 모성휴가, 학교보건 문제, 또 주택임대, 특수가족으로 위한 정책, 빈곤 가족이 보충급여, 특별요구를 가진 아동지원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가 있다. 요 에스핑 앤더스 유형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복지국가의 유형화라고도 하는데, 이게 가족, 이 에스핑 앤더스가 중요하죠. 복지국가가 탈노동을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노동을 안 해도 국가에서 국민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나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핑 앤더스의 유형화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족 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족주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가족주의예요. 국가 개입, 치수와 가족 스스로 책임과 전통적 가족 기능 강조. 이게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예요. 조합주는 유언적 가족주의. 국가가 상당 부분 개입하나 가족이 보호와 양육 기능의 책임 주체로 역할 강화. 그래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런 데가 이제 조합주의고, 주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죠.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 혼합이에요. 탈가족주의. 국가는 가족의 분양과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음. 그래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래서 국가가 가족에게
분양과 양육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진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고, 코드의 유형화. 코트의 유형화는 인구학적인 변화인 출산율 하락, 인구의 노령화, 한부모 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족복지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국가마다 정책의 산정과 개입 방법 및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고 가족의 현금급여, 취업지원급여, 보육제도, 피임과 낙태에 관한 법률 등을 중점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다음에 코드 유형화의 특징을 볼까요? 여기는 뭐 가족 친화적 모델, 출산 장려 모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 그 다음에 잔여수당, 모성휴가, 육아시설 지원, 이런 데가 이제 프랑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가족 친화적 모델, 출산 장려 모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주의적 모델, 전통적 모델은 가족 친화적 정책 목표 유지, 가족 지원을 위한 중간 정도의 국가 개입, 취업 세제 지원, 휴가 급여, 보육 정책 부진. 독일 양성평등주의 모델, 남녀평등 증진, 취업 부모에 대한 국가 지원, 부모 휴가, 자녀 간병 휴가, 그 다음에 아동수단, 낙태를 관대한다. 이건 좀 안 된 거죠. 거기 이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 친화적이면서도 비개입적 모델, 최소한의 국가 개입, 유보 가족 중 개입, 전통적 개입 유형 선호, 자립 강화야, 낮은 수준의 모성휴가, 보건 지원, 미국, 영국, 이렇게 이런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그 코드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을 한번 보겠어요. 전체로서의 가족은 국가 부분, 사회보험 있죠. 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있어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있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장애연금이 있고, 공제제도가 있고, 주택정책이 있고, 편부모 가정 지원이 있고, 건강가정 육성 대책이 있고, 민간 조직도 있다고 그랬죠. 시장 부분, 퇴직금, 재형 저축자녀금, 경조사비 지원, 가족수당 치료, 가족생활 등. 비시장 전문은 가족 청담 치료, 가정생활 교육, 저소득층 소득 지원 등이 있다. 가족 내의 아동에 대해서 또 정책이 있죠. 국가 부문은 공공제도, 보육산업, 학교 사회사업, 성교육사업, 아동보육사업, 임양, 위탁, 시설, 보호제도, 장애에너지,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민간 부분, 시장 부분에는 직장 보육제도, 보육료 지원, 자녀 학비 지원 등이 있다. 비시장 부분은 아동상담,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아동여가활동 지원, 입양, 위탁, 시설보호사업, 지역사회 연결사업, 상담과 치료 등이 있다. 민간에서. 그 다음에
가족 내 노인 정책이에요. 노인 국가 부분 공제제도 경로연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 또 60%에 속하는 어르신은 노인 고용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 경로우대증이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시설 보호, 주 단기 보호, 치매 노인 전문 치료,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비시장 부분에선 노인 복지시설, 주간 보호, 치매 노인 전문 치료, 재가 노인 복지센터 상담 치료가 있고, 가족 내 여성을 보겠어요. 공공제도, 고용 관련 서비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고, 국민연금, 모자복지 보건사업, 요보 여성 발생 예방책, 생업자금융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보유, 여성사회 교육사업 등이 있고, 시장 부분은 사전 전 휴가가 있고, 육아휴직이 있고, 직업훈련, 보육사업,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이 있고, 비시장 부분에선 여성사회 교육사업, 저소득층의 장애인 여성 지원 서비스, 상담 치료가 있다. 웰슨키와 러브의 사회복지 유형 2분 문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 이거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녀적 복지는 어떻게 보면 협의적이랑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제도적은 광의적, 넓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목표는 가족 시장 체계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책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 제도적은 일시적이 아니고 항시적으로 소득 전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여 재분배 기능을 사용하여 전체 국민들의 최소의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전체 사회 구성원, 실천주체,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 영역, 국가보다 많은 영역 강조, 빈곤의 책임, 개인의 책임, 사회 책임, 복지 욕구 충족 기재, 가족이나 시장 우선,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 이념, 선별주의와 보편적주의 이런 것들이 윌슨키와 르브의 사회복지 유형 2분법, 이건 또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배우게 되고 이런 건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의 변화를 보겠어요. 제3공화국의 유신정부 시대 1960에서 79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가 급격 발전하는 시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 부분보다는 경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죠. 즉 경제성장을 위주로 정부 시책의 시행에 따라 일반 국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원은 매우 미비한 수준의 시행되었다. 제5공화국 시대죠. 여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입법 및 미비한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마인드를 실현한 구체적인 실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노인복지법 만들이 마련되는 시기였다. 그 다음에 제6공화국을 보겠어요. 그래서 1988년에서 1992년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따라 여러 계층의 목소리가 정보정책에 반영되는 민주화 결집 역량으로 그동안에 시행되지 못하거나 미비한 사회보장 제도들은 다소 확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문민정부 시대에요. 사회보장 제도의 마련 및 확정에 따라 제도적 정책과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복지발전 확장기로 고용보험이 제정되고 기존의 노령수당, 경로연금 제도로 확대 개편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교육비 확대 및 각종 장애인의 감면제도 등으로 대폭 확대 시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시대예요. 생산적 복지 시대죠. 이게 이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면서 경제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저소득층의 실직자를 돕기 위한 각종 제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들이 마련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의 정부의 명칭을 한번 보겠어요. 이제 노태우 때에서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 이름을 사용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때는 문민정부라고 했고, 15대 김대중 때는 국민의 정부라고 했고, 노무현 때는 참여정부, 이명박 때는 실용정부, 박근혜 때는 희망의 새시대, 문재인 때는 더불어민주정부, 윤석열 때는 도약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정부 때의 초기는 참여복지시대라고 해요. 2003년에서 2004년 참여복지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도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보편주의를 택함으로써 예방적 복지를 강조하였으며, 건강가정기본법과 그런 걸 입법을 했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가정이 해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하는 가족복지 정책을 우선하면서 여성부를 발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 후반기예요. 참여정부 후반기. 다원적 복지 시대라고, 다원적 복지로 참여복지로 슬로건을 변경하고 지방분권화 및 자율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주체를 인정하는 시기로서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지금 2005년에서 현재는 6월 보건복지부 일부 가족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전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내에서 가족정책국가를 신설하면서 가족정책의 하나의 독립된 정책이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고,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가족정책 담당 부처가 제도화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출범은 독자적 정책이 아젠다로서의 가족정책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기회가 됐다. 아젠다는 뭐야? 정책이라도 하고, 슬로건. 국민이 필요한 걸 미리 여론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을 아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족 비전 목표의 과제 1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이에요. 가족 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현실적으로 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그러한 정책의 목표는 가족과 사이에서 남녀 간, 세대 간 조화 실현, 가족 및 가족 구성원 삶의 질 증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 돌봄 사회와 직장, 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 지원, 또 여기에서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 관계 문화 조성, 가족 정책, 인프라 확대, 이런 것들이 있다. 또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이런 그 목표가 있죠. 개인과 가정 생애
삶의 질, 만족도 제고, 또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확증, 그래서 뭐라고 보면 가족 가치 확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가족 정책 인프라 강화 및 전문 제고. 하위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